긴급, 손흥민 재계약 1월 수가, 연봉 432억, 재계약 직전 터진 히샬리송 메디슨 사우디 긴급 소식에 토트넘 초비상된 진짜 이유 디귿. 토트넘 호스퍼가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를 치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3라운드 경기다. 토트넘은 26일 오후 11시, 이하 한국 시각,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23에서 2024 시즌 EPL 13라운드 아스턴 빌라와 경기를 치른다.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합류, 월드컵 예선을 치른 뒤 다시 토트넘 유니폼을 입는다. 토트넘은 기로에 서 있다.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8승 2무,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때 리그 선두로 치고 올라갔다. 하지만 11라운드 첼시전에서 강력한 변수들이 줄줄이 발생하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데스티니 우도지가 퇴장을 당했고 제임스 매디슨, 미키 판데펜이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했다. 매디슨은 중앙으로 이동한 손흥민과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로 토트넘 최고의 공격 루트였고 올여름 토트넘으로 이적한 판데펜은 로메로와 함께 강력한 센터백 라인을 형성하면서 토트넘 상승세의 1등 공신이었다. 결국 토트넘은 첼시에게 1대4로 패했고 이후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과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패했다. 즉, 토트넘은 위기, 현지 매체들은 NG 볼의 진정한 시험대가 왔다. 토트넘 스쿼드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다. 여전히 공격 라인을 올라고 공격 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기로에 서 있는 토트넘이다.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첫 상대팀은 아스턴 빌라다. 리그 5위에 올라있는 강력한 팀이다. 8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다. 직전 경기에서 풀럼을 3대1로 완파했다. 최전방에 와킨스, 디아비가 있고 맥긴, 틸레망스가 2선에 있다. 강력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고 파우 토레스, 콘사가 강력한 센터백 듀오를 형성하는 팀이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아스턴 빌라에게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다. 홈 경기에서 0대2로 완패했고 아스턴 빌라 홈에서도 2대1로 패했다. 게다가 아스턴 빌라는 절정이다. 최근 8경기에서 6승을 거뒀다. 에이스는 최전방 공격수 올리 와킨스다.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고 골 결정력도 환상적이다. 와킨스는 올 시즌 리그에서 405번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갔다. 리그 최다다. 138차례나 박스 안 침투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 기록도 리그 최다다.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다. 게다가 아스턴 빌라는 매우 공격적이다. 영국 BBC는 아스턴 빌라는 경기당 평균 14.9개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다. 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게다가 득점 전환율은 16.2%로 리그에서 뉴캐슬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고 했다. 매우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슈팅을 한다는 의미다. 아스턴 빌라의 킬러다. BBC는 아스턴 빌라를 상대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 출전, 5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아스턴 빌라의 득점 전환율 2위, 와킨스의 오프 더 볼 움직임 1위는 변수다. 하지만 더 큰 변수는 손흥민은 아스턴 빌라전 5골이다. 결국 축구는 넣어야 한다. 2. 김민재, 유라시아 대륙 2만 km 횡단, 오른쪽 화살표 15경기 연속 풀타임 예상. 투엘은 일정 매우 안타까워. 이미 한계 넘었을 수도. 바이에른 뮌헨은 25일 오전 4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쾰른에 위치한 라인 에네르기 슈타디온에서 열리는 2023에서 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2라운드에서 쾰른과 맞붙는다. 현재 뮌헨은 승점 29점, 11전 9승 2무, 42득 9실, 플러스 33으로 2위에 위치하고 있다. 11월 A매치가 끝나고 유럽 축구가 재개된다. 뮌헨은 1위 레버쿠젠, 승점 31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만큼 이번 쾰른 원정에서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경기에 앞서 토마스 투엘 감독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선수단이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지쳤다. 알폰소 데이비스와 김민재도 오늘 아주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 일정이 매우 안타깝다. 핑계로 들리겠지만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토요일에 맨체스터 시티와 맞붙는다고 들었지만 우리는 금요일 이상 현지 시간 원정 경기다. 경계선에 도달했거나 이미 한계를 넘었을 수 있다. 라며 우려했다. 쾰른전은 어떻게 될까? 독일, 바바리안 풋볼은 금요일 경기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뮌헨은 선수단 대부분이 A매치에 나섰으며 상당수가 이제 막 복귀했다. 쾰른전 준비 시간은 비참할 정도로 적다. 다행히 새 부상자는 없다. 자말 무시알라와 마타이스 더 리흐트를 제외하고 선수단 전원을 기용할 수 있다. 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민재에 대해 언급했다. 매체는 김민재를 비롯한 일부는 최근 몇 달 동안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부상 위험에 처했다. 투엘 감독은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베스트 라인업 외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다. 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예상 라인업을 소개했다. 최전방에는 해리 케인이 포진한다. 2선에선 킹슬리 코망, 토마스 뮬러, 르로이 사네가 지원 사격한다. 중원은 레온 고레츠카, 조슈아 키미히가 책임진다. 4백은 데이비스,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호흡을 맞춘다. 골문은 마누엘 노니어가 지키는 것으로 명단이 완성됐다. 만약 바바리안 풋볼 이 예상한 대로 김민재가 나와 풀타임을 소화한다면 15경기 연속. 지난 시즌 뮌헨은 힘겹게 마이스터샬레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지켰다. 리그 최종전에서 도르트문트를 제치고 챔피언에 등극했다. 그것도 이재성이 이끄는 마인츠가 도르트문트를 잡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우승이다. 절치부심한 뮌헨과 투엘 감독은 바삐 이적 시장을 돌아다니며 선수를 수급했다. 그 결과 나폴리 철기둥 김민재와 토트넘 호스퍼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을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메가클럽에 입단한 만큼 주전 경쟁이 확실했지만 모든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다요 우파메카노와 마타이스 더 리흐트가 번갈아 부상에 시달리는 동안 김민재는 홀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나폴리에서 보여준 번뜩이는 모습 그대로였다. 뮌헨 입단 이후 격경사까지 맞이했다. 먼저 축구계 최고의 영예라 평가받는 발롱도르에서 30인 후보 중 22위로 센터백 후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김민재는 코리안 리거 역대 네 번째로 발롱도르 후보에 지명됐다. 설기현, 2002년, 안더레흐트, 박지성, 2005년, 맨유, 손흥민, 2019년, 2022년, 토트넘 호스퍼, 다음이다. 2021년 페네르바체 입성으로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다음 불과 2년 만에 이룬 쾌거다. 아시아 출신 수비수 가운데 역대 최초라는 점에서도 무척 의미가 컸다. 22위 김민재는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와 3위에 오른 요스코 그바르디올 25위.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역사상 첫 트래블을 이룩한 후뱅 디아스 32를 모두 제치고 센터백 후보 중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여기에 아시아 축구연맹 AFC 인터내셔널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AFC는 김민재는 1989에서 90 시즌 마지막으로 우승한 나폴리를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으로 이끌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김민재는 2015년, 2017년, 2019년 수상자 손흥민에 이어 한국 출신 선수 두 번째 수상자가 됐다. 김민재 주가는 2021년 중국 베이징 거안에서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로 이적한 뒤부터 급등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나폴리로 이적했다. 나폴리는 사상 처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8강에 올랐으며 김민재 존재감은 엄청났다. 나폴리가 스쿠데토,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하는 동안 김민재는 33경기 동안 클린시트, 무실점, 16회, 2골, 2도움을 기록했다. 김민재는 한국이 10회 연속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 본선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다.
라며 월드클래스로 부상한 김민재를 극찬했다. 그런 김민재가 최근 흔들리고 있다. 우파메카노와 더 리우트가 번갈아 부상에 시달리면서부터다. 심지어 DFB 포칼에서 3부 자르브리켄을 상대로도 풀타임을 뛰어야 했다. 갈라타사라이전 동안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한부 추격골 장면 당시 스피드라면 결코 밀리지 않을 김민재였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여기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높은 위치까지 오버래핑에 커버해야 할 수비 지역도 기본적으로 넓다. 실점 장면 외에는 완벽했다. 주요 스탯으로는 볼 터치 70회, 패스 성공률 90%, 60회 시도 마이너스 56회 성공, 롱볼 성공률 50%, 4회 시도 마이너스 2회 성공, 클리어 4회, 인터셉트 1회, 태클 1회 등이 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김민재에게 6.7점을 부여했다. A매치 휴식기 직전 리그 경기였던 하이덴하임전도 그랬다. 자그마치 14경기 연속 풀타임이었다. 이 기간 동안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A매치 데이도 있었다. 그만큼 아무리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김민재라 한들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파메카노가 교체된 것과 달리 김민재는 계속 그라운드를 누벼야 했다. 그동안 두 차례 아찔한 실점을 내주고 말았다. 첫 번째 실점은 볼이 굴절되면서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두 번째 실점은 패스 미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수비는 물론 후방 빌드업적인 측면까지 도맡아 너무나 과중된 모습이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김민재에게 6.5점을 부여했다. 400 가운데 누사이르 마즈라위와 함께 최하점이었고 무나엘 노이어 6.3, 다음 미넨 최저점이었다. 현지에서도 혹사 논란이 제기됐다. 독일 스포르트1은 김민재는 수비진을 지키고 있다. 때때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걸까? 김민재는 독일 분데스리가 11경기 990분 가운데 959분을 소화했으며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4경기도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다. 또한 A매치 데이에도 회복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까? 라며 혹사 논란을 이야기했다. 이어 김민재는 괴물이라는 별명을 지녔다. 지난 시즌 나폴리와 함께 스쿠데토,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한 다음 빠르게 퍼졌다.